4월 10일 수요일 5%입니다. 오늘 총선 투표 날인데 투표 다들 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제가 엔비디아 관련 얘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며칠 전, 그다음 어제 주도주군의 이제 물량들이 한 방씩 맞았습니다. 두 방 맞은 거죠. 어차피 4월이 미국이 이제 등락 단기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벨 전략을 가장 투자의 기본으로 보면서 단기랑 중기를 들어요. 근데 단기는 제가 보통 수일이나 수주 이런 얘기라 보시면 되고, 자, 중기는 수개월이나 1년 정도 봅니다. 이제 포트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잖아요. 원래는 계좌 나눠서 관리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 몇 년 보는 뭐 신기 수율이 엄청 좋아진다, AI 빅뱅,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미국장 볼 수도 있지만, 전 투자할 때는 항상 시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 중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전 투자 젤리 채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말씀을 부탁 좀 드리면서 얘기 이어가 볼게요. 자, 제가 물량을 살짝 맞았다 그랬잖아요. 주도주군 보는 게 추세해 보기 쉽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 끝났냐? 중장기로 안 끝났습니다. 끝났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단기로는 시장과 전반적인 섹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좀 겪고 있고, 등락폭에 대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장투는 잘 유지하면 돼요.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부분이 어쨌든 미국 증시가 등락이 있고 4월 조정인데, 요 흐름이 며칠 얘기 드렸던 연준 스탠스가 살짝 변해요. 아마 2022년부터 좀 빠른 시장과 기대가 컸던 시장과 연준의 뿅망치를 막 대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금리나 언제 할 거냐, 몇 해 할 거냐,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살짝 변하는 부분, 그런 것들에 시장이 맞춰가는 변동성 기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가 워낙 칩이 독점지고 비싸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물론 저는 좋다 보는데, 당분간은 인텔이 가오스 3를 발표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낸다고 해놓고 한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게 나왔는지 내용과 차트나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 4월 조정과 등락이 있으면 어쨌든 우리가 비중이 한국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한국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거까지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빼고 다 열렸어요. 잠깐 보면 지금 우리나라만 쉬고 있으니까 좋은데 자, DM, 그 미국 같은 선진국 시장은 일본은 약조정입니다. 0.2% 빠졌고요. 자, 어제 물론 살짝 땡겨놓긴 했지만 미국이, 홍콩은 오히려 2% 올랐습니다. 중화권이 좋은 편이니까 오늘 괜찮고요. 자, 미국 증시 살짝 돌아와서 보면 나스닥 조정이 살짝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좀 조정 받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지금은 제가 금리를 기준으로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계속 보셨던 분 아시고 말씀드렸던 분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2022년도에 정말 그 힘들었던 장의 하반기 때, 자, 외국인이 산다, 2차전 3호자 바닥에 됐을 때, 자, 9월 10월 달에 그때 이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나오고 뿅망치 확 때리면서 확 많이 빠졌어요. 10% 넘게 떨어졌을 때 이때고요. 작년 1, 2월 달에 잘 반등을 주다가 SVB 은행 뭐 파산된다, 지방은행 뭐 뱅크럽시 난다 그래서 금리 발작 한번 났었죠. 이때 이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 무너진다 했을 때인데, 이때는 10% 빠졌고, 작년에 이제 9월 10월 달에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10년물 금리 10%막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옐런이 장기물 더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도 한 10%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때처럼 10%까지는 사실 안 봐요. 물론 이게 처음으로 작년 11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한다 얘기하고 장이 막 랠리를 펼치고 이제 금리 날 기대하는데, 시장을 맞춰가고 연준을 따라가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좀 빨라. 또 연준이 또 경기 보니까 좀 타이트해. 자, 그런 과정이 시장과 연준의 눈높이 맞춤 과정이 등락을 통해 나올 거라 봅니다. 실제로 금리를 할 때까지. 자, 그런 면으로 보는 거지. 오늘 금리도 빠졌어요. 시장 금리가. 그 미묘한 변화들이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보는 단기로 갖고 있던 5개월 내놓았던 사람들이 금리나 어떤 국지적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4월 4일 날은 연준위원이 그랬잖아요. 금리 나는 그냥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국지적 리스크 막 부각하면서 그때 제가 조정의 핑계라 그랬습니다. 나쁜 게 별로 없어요. 주도주군이 나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 때문에 시장이 출렁, 어제도 한번 출렁 땡겨놓긴 했지만
살짝 요때가 좀 부담이 살짝 됩니다. 그래서 변동 생길 수 있다 저는 보는 거고, 물량들을 보고 제가 실전 투자 수급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쏠림도 맞잖아요. 다들 이제 걱정하고 있는, 야 좋은 줄 알겠어.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얘들만 갔던 적이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계속 갈 거예요. 올해도 내년도 그냥 갈 수 있다 보는데, 그럼 더 극과 극인 거죠. 그래서 나스닥 조정이 5% 정도 보면 15,000 한 중반 좀 빠질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변동을 보면서 실제 금리랑 5월 22일 날 주도주간에 또 어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좋으면 또 반등 줄 수 있을 거고, 그런 등락 기간이 좀 갈 수 있다. 그리고 JP 모간이 또 그랬고, 시장에서도 6월 첫 금리가 아니라 7월 달에 첫 금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묘한 뉘앙스의 분위기가 보입니다. 그런 흐름을 이제 맞춰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묘한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금리는 또 빠졌어. 금리 인하를 늦게 한다 그랬는데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빠졌어. 10년물 금리가, 제가 금리 설명드린 방송도 보시면 미국의 실제 경기를 반영하는 게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시장이 경기도 걱정되는데 뭐 고용이나 실업률 보니까 또 좋아. 또 대선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묘한 어떤 여러 가지가 인플레 걱정도 하지만 경기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또 오락가락한 그런 단기 변동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렵긴 한데,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변동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 전까지 생각보다 좀 느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하 전까지 미국 증시가 실제로 정말 주도주군이 은행 좋네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좀 등락했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화권은 제가 요새 EM 중화권 한국 증시의 차별화 이런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는 미국이 등락이 있더라도 뭐 글로벌, 제가 빅머니를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면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시장을 먼저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조금 등락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인텔이 또 이것도 엔비디아 보고서 막 나오더라고요. 이제 엔비디아 독점 AI 칩은 끝났다. 뭐 그랬잖아요. 작년 하반기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엔비디아 칩이 워낙 좋으니까 다 독점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독점 라인을 기본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인텔이 AI 칩을 새로 신규로 출시했어요. 작년 12월 달 얘기하고 한 3, 4개월 걸렸죠. 근데 얘기 말하는 거는 엔비디아 H100보다 지금 주력입니다. 속도는 1.5배 빠르고, 전력은 반밖에 안 써. 그럼 우리 거 써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항상 얘기드리는 이제 주가를 봅니다. 말하는 것보다 이제 주가로 실제로 보는 거죠. 인텔을 띄워놨나? 인텔을 볼까요? 인텔은 제가 계속 안 좋다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자기네 반도체를 키운다 하더라도 몇 년 뒤에 일이에요. 올해는 우리나라 반도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안 좋잖아요. 뭐 어제 신제품 나왔다 해도 빠졌다 살짝 반등 줬지만 1.7% 올랐어요. 1.9%. 제가 선을 꺼놨던 여기 지지선을 딛고 올라갔는데 또 걸려. 올라가면 또 걸려. 추세가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도 사실 엔비디아를 단기로 팔았던 매물의 핑계 같은 거죠. 지금 AI 칩이 났다 해서 엔비디아는 이미 블랙에를 B100, B100까지 말하고 있는데 H100은 넘어간다는 얘기야. 이미 얘들은 차세대를 말하고 있는데 인텔은 왜 옛날 거까지 비교하는 거죠. 예전에 엔비디아는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원래 840불을 선을 끊었습니다. 이 박스 움직이는 의지로 살짝 깼다가 지켰잖아요. 강하게 지켰는데 매물을 지금 이때도 맞고 요때도 맞고, 요때 맞을 때 괜찮다 말했잖아요. 그 반등을 줬는데 이 고점 돌파가 안 됐어요. 그러면 쉬다 갈 수 있고 최소한 5월 22일에 실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 때문에, 시장 탓입니다. 단기 변동성이 출렁출렁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 그때 실적 나오고 작년 4월달 5월달에 우리 한참 2차 전지로 수익 많이 낼 때인데 250불에서 뿅 올랐어. 400불에서 실적 좋고 성장된다, 챗GPT 난리다 그러고 뭐 이제 반도체 보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때 쭉 올라갔어요. 400불에서 500불. 이때 기준하면 또 따블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출렁출렁 거려요. 그 사이에 뭐 장도 좀 왔다 갔다 했지만 400불, 500불에 20%가 단기 등락입니다. 그러다가 실적 때문에 또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여기 지형시키면 900불 중후반에서 800불 초반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추세가 꺼진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계속 제가 입 아프게 말씀드리는 AI랑 반도체를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 GTC 블랙홀 시총 1일에 대한 꿈 이런 얘기 계속 드렸던 부분이니까 우리는 5월 22일 날 어닝에 한 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률이 꺾여야 꺾인다 그랬잖아요. 이익 성장률이 젠슨왕 얘기로 70% 중반 나온다 했고 제가 주변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로 계속 만들어요. 지금 낸드랑 SSD, 그 다음에 D램, 레거시도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 반도체 업종이 다 좋습니다. 그럼 당장 엔비디아, 인텔칩 나왔다 해서 엔비디아 안 쓰고 인텔칩 쓸래? 안 되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전히 중장기로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차트로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950불대에서 엔비디아를 20% 팔아놨습니다. 나머지를 얼마나 더 팔 거냐를 다시 보는 건데 좀 고민해 볼게요. 뭐 팔아봐야 1, 20% 더 팔고 하닉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엔비디아는 미국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좀 점잖게 좀 그냥 무겁게 가려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케이스는. 그러니까 중기투자 유지합니다. 결론은 중기투자 전략상 단기 시장 변동성, 연준과 시장에 키맞춤이 있다 하더라도 주도주군이 큰 변화가 없다. 엔비디아 칩이 당장 안 쓸 일 없고 실적도 저는 기대한다. 그래서 추가로 더 팔지는 보겠지만 사실 큰 흐름상 이게 제가 장기는 잘 안 보지만 수년 보면서 엔비디아 키워도 돼요. 진짜 키워도 됩니다. AI 빅뱅을 진짜 보시는 분들 90년대 인터넷 그때는 공짜로 다 깔았어요. 근데 지금 공짜로 안 깝니다. 알파벳 신고가 났잖아요. 지금 그 구글링 하는 것도요. 돈 내고 하고 구독 서비스 돈 잘 팔립니다. 기업 쪽에서 챗GPT 서비스 잘 팔려요. 돈 내고 다 씁니다. 90년대 버블이 확 갖다 빠졌던 이유는 인터넷 그때 다 공짜로 썼잖아요. 그 지금 돈 내고 쓴다니까 AI가. 수익성과 성장성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이다 보니까 길게도 보는 거고 어쨌든 저는 뭐 중기를 올해 뭐 대선까지 보고 있지만 근데 큰 흐름상 정말 큰 흐름상 제 수급 보는 측면에서 모두가 환호하고 대중들이 모두 돌아오는 그런 슈팅이 안 나왔어요. 비트코인도 적용합니다. 뭐 지금 이제 반감기 보고 있지만 그런 흐름 나올 때까지는 중기 파트는 웬만하면 안 흔들려요. 단기로만 흔들리는 거죠. 변동성. 이런 면을 좀 보면서 엔비디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살짝 볼게.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거냐. 미국 흔들리면 기준인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중화권이 오늘 중국이 좋습니다. 물론 미국이 빠졌다 올라놓긴 했지만 저는 그 흐름 좀 보고 있거든요. 자, TSMC가 신고가 났잖아요. TSMC 오늘 살짝 위에 달고 있지만 여전히 별로 빠진 거 없습니다. 자, 미국이 엔비디아 가고 TSMC 가고 우리나라 늦게 왔잖아요. 하이닉스에서 3전 들어오고 하미 반도체 오고. 사실 우리나라 수급에 대해서 이머징 증시가 조금 느립니다. 순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글로벌 비그램사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자,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중화권 중국에 살짝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웃기는 게 한 몇 년 속았잖아요. 중국이 반등 준다? 아니네. 반등 준다? 아니네. 그게 2022년 10월 달인가 시진핑이 그때 독재로 하고 나서 계속 하다가 정치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제가 근래 들어서 중국이 바닥 밴더가 되고 소비가 올라온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런 면이 저는 좀 볼 수 있는 게 중화권 차별화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체제가 다르더라도 글로벌 월가머니들은 냉정합니다. 중국이나 이 중화권 쪽에 포션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환율이나 위안화나 제가 중화권 EM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미국이 등락이 있고 4월 달에 뭐 키맞춤이 있다 하더라도 중화권 이머징 증시 차별화를 지금 기대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늦게 올랐던 한국 반도체 이제 머리를 들고 수출 무역 제가 D램 레거시 이런 얘기 드리는 것처럼 물론 내일도 봐야 되겠죠. 그 만길로 물론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외국인 수급이 현물이 바뀐 게 없어. 얘들이 1년 반 준비했던 빅피처가 바뀐 게 없어요. 선물로 등락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우리나라 반도체가 말했던 HBM3E, HBM4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레거시까지 쉬프트 쇼티지 나는 가운데에서 성장은행 정책이 올해는 최소한 반도체에 더 발을 담고 있자. 이머징도 차별화 될 수 있다. 이런 면에 봤을 때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 할 때도 성장은행 정책 말씀드리고 미국 보조금 공장 짓는다 할 때처럼 딱 지금 데칼코마니 아니에요? 올 상반기 한국 반도체가 저는 사실 진짜 딱 그래 보여서 반도체는 꼭 들고 있자. 우리나라 수급상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든 한미 반도체든 이런 얘기가 수급적으로 더 많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테슬라든 비테슬라, 포드든 크라이슬러든 저 그랬잖아요. 걸치기 할 수 있다. 올해 똑같습니다. 엔비디아로 가든 엔비디아 반진영에서 뭐 지금 인텔만 만들었지만 MS도 그렇고 그다음에 페북도 그렇고 다 자기네 집 만든다 그랬잖아요.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그 수요를 맞추고 대량 생산에 붙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엔비디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국 반도체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걸치기 투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더 좋은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 그래서 시장으로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4월 조정보도 변동성을 미국 보고 있지만 중화권의 변동성과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특성상 큰 흐름상 AI 주도적으로 변화가 없고 어닝도 확장할 거고 우리나라 반도체에 특장점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20% 팔아서 7만 원 초에 삼성전자 사놨고 그 하이닉스도 제가 미국 변동성 때문에 40%나 줄여놨어요. 중기로 현금 비중 잘 가지고 있는 거고 단기로 보는 것도 제가 반도체나 바이오, 대장포도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현금화, 로봇 같은 다 팔아놨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시장 대비하면 돼요. 시장 대비하면서 좀 변동성이 있으면 좀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중기로 봤을 때 시장과 주도주고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런 면에서 오늘 결론 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따라하는 측면에서 같이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쉬시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